저는 독일인 승무원 일리자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동양인을 싫어합니다. 아니, 싫어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네요. 저는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오히려 아시아의 문화는 신비롭고 멋있다고 생각하며 존중하는 입장이었지만 승무원으로서 여러 동양인들을 만나보니 모든 동양인이 매너가 없지는 않았지만 꼭 문제가 생겼다 하면 동양인이었거든요. 저는 힘들게 합격한 승무원 일을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했을 정도로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저는 한국인들이 주로 탑승하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고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처음에 중국과 인도를 주로 비행했습니다. 선배들은 제 중국과 인도 중심으로 배정된 스케줄을 보고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동양 문화를 좋아하던 제게 중국과 인도라는 나라는 몹시 흥미로웠기 때문에 그들의 눈빛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첫날부터 저는 그들의 눈빛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죠. 일단 인도의 경우는 중국보다는 나았습니다. 인도인들은 절대로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는지 비행기 내의 모든 서비스를 사소한 것 하나하나부터 전부 이용하려고 했는데 식사와 음료를 여러 번 달라고 요구한다든지 기념품을 몇 개 더 달라고 떼를 쓴다든지 하며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갔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악의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심적으로 고통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인 승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악의적으로 승무원들을 못살게 굴었거든요. 일단 중국행 비행기를 타면 중국인들이 무조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픈데 제 좌석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아이와 함께 탔는데 아이를 돌보기 힘드니 두 좌석 모두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주세요. 이들은 공짜로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들어줄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죠. 내가 중국인인데 어째서 소국 출신인 당신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거야? 당장 책임자 불러와. 그렇게 중국인들의 터무니없는 비아냥과 욕설을 몇 분간이나 들어야만 그들은 제풀에 지쳐서 비로소 진정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다른 승객들이 중국인들에 대한 컴플레인을 정말 쉬지 않고 걸어서 저를 포함한 승무원들은 단 몇 분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인 승객들은 엄청나게 시끄러웠고 매너도 없어서 저희는 이들에 대한 끊임없는 컴플레인을 처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민폐 중국인들에게 주의를 줘도 이들은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거나 되레 화를 내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기만 했죠. 그러다 한 번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어떤 소녀가 자신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기념품으로 받은 수첩이 없어졌다며 엄청나게 울어댔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부모님이 잠든 사이에 소녀 옆에 앉은 중국인 승객이 아이의 수첩을 훔쳤다는 사실이 다른 승객의 제보로 밝혀져서 비행기 안은 발칵 뒤집어졌죠. 그러나 중국인의 가방에서 훔친 수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은 선진국 출신이니 도둑질 따위는 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발뺌했고 훔친 수첩을 돌려달라는 제 말에 그는 제 얼굴에 침까지 뱉으며 훔친 게 아니라며 항의했죠. 감히 소국 출신 승무원 주제에 중국인을 의심해? 중국에 도착하면 내 친구까지 모조리 동원해서 당신 항공사에 민원을 넣을 거야. 이 일로 저는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생겼고 중국인들은 이를 닦지 않는지 아무리 얼굴을 씻어도 중국인의 침 냄새는 3일 이상 지속돼서 너무나도 불쾌했습니다. 이렇듯 동양인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린 제가 동양인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그만둘까 생각하던 차에 저는 동료의 부탁으로 일정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 대신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죠. 그런데 다른 동료들의 반응이 놀랍더라고요. 일리자, 한국으로 가게 됐다며? 한국행 비행기에 배정받은 승무원들은 오히려 돈을 내고 근무해야 하는 거 알아? 비행기 값은 월급에서 공제될 거야. 제가 당황해하니 그들은 엄청나게 웃으면서 그만큼 한국행은 모든 승무원들이 가고 싶어 한다는 뜻이니까 잘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몇몇 동료들은 자신은 친절하고 매너 있는 한국인 승객들에게 반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다고까지 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해온 한국어까지 알려주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던데 중국인들 때문에 동양인에 대한 나쁜 편견을 가지게 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대체 한국인이 뭐라고 동료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처음 타는 날,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동료들은 표정부터가 달랐거든요. 중국행 때는 모든 승무원들의 얼굴에 긴장과 짜증이 역력한데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동료들은 여유와 행복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양인들의 국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저였지만 한국인들만큼은 바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오직 한국인들만이 승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표검사를 하면서 은근히 제 손을 만지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끝까지 품위 있게 행동하더군요. 저는 이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고 시끄럽고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중국어와는 달리 일전에 동료들이 알려준 한국어 단어를 구사하며 마치 동요를 연상케 하는 귀여운 리듬감을 가진 한국어로 조용하게 얘기하는 한국인들을 보고 이들은 중국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느낌은 아주 정확히 맞아들었죠. 한국인들은 제가 지금껏 경험해본 사람들 중 최고로 매너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든 엄청나게 빠르고 체계적으로 해냈는데 기내식을 먹을 시간이 됐을 때 오직 한국인들에게만큼은 테이블을 펴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같이 눈치껏 미리 테이블을 펴놨거든요. 원래 기내식을 준비할 때는 승객분들께 일일이 테이블을 펴달라고 요청해야 하고 무슨 메뉴를 선택할 건지도 물어봐야 합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분명히 옆 사람에게 테이블을 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자신에게 직접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테이블을 펴지 않고 기다리며 메뉴도 전부 주면 안 되겠냐고 떼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기내식 시간만 되면 엄청나게 힘들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테이블을 펴놓고 기다리고 있으며 메뉴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옆 사람과의 대화를 듣고 눈치껏 바로 대답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엄청난 힘이 되어줬는데요. 한 번은 승객 중에 아기와 함께 탑승한 백인 부부가 있었는데 승객들이 전부 자고 있는 도중 갑자기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육아 초보처럼 보이는 부부는 엄청나게 당황했는지 아무것도 못하고 허둥대고 있었고 잠에서 깬 승객들은 짜증만 낼 뿐 누구 하나 발벗고 나서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한국인 아주머니가 일어나더니 익숙한 듯 부부에게 아기를 넘겨받고 아기를 달래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목청껏 울어대던 아기는 한국인 아주머니의 손에 넘어가자마자 울음을 그치며 연신 밝은 표정을 보이더라고요. 한국인 아주머니의 아기 돌보는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렇게 10분 동안이나 아주머니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는 오히려 자신의 엄마의 품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아주머니의 품 안에서 안겨있던 거 있죠? 어떻게 모두가 짜증이 난 순간에도 오직 한국인만이 솔선수범으로 나서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지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했던 건 한국인들은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도 마치 당연한 일이라도 한 것 마냥 조금의 생색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행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저희 비행사의 인형 기념품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재고 부족으로 그만 아이에게 볼펜을 주게 되었거든요. 어린아이는 기념품이 마음에 안 든다며 자신도 인형을 달라며 엄청나게 울어댔고 그녀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앞사람 몇 명은 인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인형은 웃돈이 붙어서 거래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서 그 소녀에게 기꺼이 인형을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죠. 하지만 어떤 한국인 아저씨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신이 받은 인형 기념품을 소녀에게 줘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이렇게 놀라운 선행을 베풀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쿨하게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죠. 그의 이런 행동에 오히려 인형을 받은 아이가 당황해서 눈물을 뚝 그쳐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수준을 보여준 한국인들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엄청나게 빠르고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른 승객들이 뭉구적거리며 주섬주섬 안전벨트를 풀 때 한국인들만은 내릴 준비를 모두 마치고 줄까지 서는 신속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저희에게 인사를 건네주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 이렇게 중국인들을 대하다가 한국인들을 응대해보니 저는 공짜로 돈을 번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죄책감마저 들더라고요. 저는 왜 동료들이 한국인 승객들을 우대하고 특별 대우를 해주는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숫자의 중국인들 때문에 동양인들을 전부 싸잡아서 편견을 가졌던 제 편협함을 반성하게 되었죠. 한국인들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저희 항공사는 곧 중국발 전염병 이후 대규모 인사이동 및 스케줄 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던데 저는 한국행 노선을 배정받길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만약 제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 저는 한국어까지 배워서 한국인들에게만큼은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승객들에게 감동을 받았던 독일 승무원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